예,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속 고발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정거래법은 8법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방문 판매법부터 시작했지.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의 법이 전속 고발권 없는 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 다 자매법이고 공정거래법에서 다 파생한 법들이기 때문에 다 전속 고발권이 있는데 방문 판매법 하나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이 없어요. 그러다 그 관계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검찰에 고발된 거는 된 것과 그다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된 건수로 보면은 30배 차이 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걸 뭘 의미하느냐?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 고소 고발 건수가 30배 늘어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얘기 좀 해보자. 지금 그 후보자께서 저 서면 한번 띄워보세요. 저 공정거래 그 답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정부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뭐 별건 수사할 때 법무부 협의할 것. 이게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이동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아까 서면 답변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업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지금 문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되면은 이렇게 수사 상황이 30배씩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 의원, 총장 후보자 때 했던 말,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중소기업 사소한 같은 건 아직 안 하겠다. 대기업, 한마디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대기업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30배씩이나.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그냥 법 통과를 계속 하는 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 자,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자, 다음 다른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 첫 번째 펴보세요. 2012년 5월에 경쟁저널이라는 데서 대규모 기업 집단 정책에 대해서 이 후보자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 이익을 위한 거고, 뭐 기업집은 규모를 증가시키는 거고, 어쨌든 쭉 해가지고 이거 쓰신 거 맞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내부 거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쓴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자, 내부 자본 시장은 아니면은 내부 거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네. 학술적인 논쟁을 한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합동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때에 우리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 내부 거래와 공동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 행위를 사전 인계를 통해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 됐을 때 후보자가 기자간담회할 때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 수출 상품에 대한 소재, 부품 이런 산업에 대해서 공동행위 내지 내부 거래를 봐주겠다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사익 편취가 아니라는 뜻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사익 편취는 맞지만은 무역 보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성 때문에 봐주겠다는 게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내부 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비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창출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학술적인 논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뭡니까 일본에 보복 규제가 없으면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이제까지는 규제를 꽉 묶어놨다고 그냥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 옥죄다가 일본에 그 무역 보복이 있으니까 뭐 더 명확하게 하고 풀겠다라는 거는 이건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맞죠?
그러면 평소 때 그러면 일본의 무역 보복이 없으면 그 규제 뭡니까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없었는 거고, 그죠? 사전 빠른 시간 내에 뭡니까 심사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보복이 있으니까 해주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희가 사전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신속히 심사하겠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 이제 위원장님 이제까지 했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할 거니까 네. 하시는 데는 제대로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직 뭐 후보자가 될지 실제로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지막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된 이유에서 규제개혁 활동을 참 잘해가 그랬다, 이게 중요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게 서면으로 보낸 건 본인이 쓰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그 활동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본인이 15번 그 회의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2개 안건에 대해서 이 규제개혁 활동 이제 건을 심사했는데 그 중에 공정거래 분야는 2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공정거래에 있는 2건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엄청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 한번 적어보시죠. 지주회사, 손자회사, 뭐 공동순환, 이거는 규제 완화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를 많이 하겠다 했다면은 차라리 후보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논리가 맞지만은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도 후보자님이 평소에 말하시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다르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위에서 말한 7번째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금지 신설에서는 실제로는 이 부분은 완화시킨 겁니다. 그 전에 공정위가 저희 이 규제개혁위원회 내보낸 거에서는 정보 교환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시장에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부 거래.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의 대부분이 범법자들이었고 지금도 기소되어 있고 곧 구속될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로 내부 거래고 일감 몰아주기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이 탐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후보자도 학자시니까 이념적인 것을 떠나가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시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경영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상속 문제 내지 경영권 승계 문제와 해주고 공정거래 문제와 어느 정도 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답변 한번 소신 한번. 예. 기업 집단에서 상속을 위해서 아니면은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는 실제로 본인들의 계열사를 특히 그러니까 2세나 3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이용을 하면서 내부 거래가 일어날 때 이 내부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대부분은 상장돼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입니다. 예. 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느냐,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상속 문제를 때문에 이런 편법, 아까 말했던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니까 차라리 이걸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는